인생이 바닥을 쳤다면 어떻게 멱살 잡고 끌어올릴까요? 바로 무한도전하며 실패를 당연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꽃길의 레드카펫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은 철학적인 질문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재에 만족하시나요? 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대답할 거예요. 사람은 원래 더 자극적인 것, 더 만족스러운 것을 항상 추구하게끔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적당히 현실에 대해 불만족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심각하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인생이 정말 바닥을 쳤다는 느낌이 들 때는 어쩌죠? 이런 순간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시간이 정말 약일까요?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약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약이 지나치게 늦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문제죠. 사람은 더 나은 만족을 추구하게끔 소위 도파민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관성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잖아요. 구렁텅이라는 관성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땅을 파고들고 이것이 지나치면 기나긴 우울증으로 치닫기도 하잖아요. 너무 크게 난 상처는 수술로 봉합을 해야 해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인생이 자꾸 바닥만 친 상태에서 꿈쩍하지 않는 것 같을 때에는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행동해야 할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관성에 의해 마이너스 방향으로 질질 끌려 내려가는 인생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돌려 세울 수 있잖아요. 바닥친 인생, 마이너스로 향하는 인생은 하루를 더 버티는 것조차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빨리 벗어나는 것이 좋겠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오늘의 본론, 자청님의 역행자 7단계 중 마지막 단계, 역행자의 쳇바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청님은 우리의 삶 자체가 시시포스의 형벌과 닮았다고 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시시포스는 죄를 짓고 산 정상까지 바위를 굴려 올리는 형벌을 받죠. 그리고 바위가 정상에 도달하면 언제나 도로 굴러 내려오고요. 시시포스는 영원히 바위를 굴려야 하는 형벌을 치르게 되는 거죠. 자청님은 우리의 인생도 끊임없이 무거운 바위를 굴리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 무거운 바위를 계속 굴리면서도 불행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자청님이 언급하신 특급 비법들을 제 식대로 풀어드립니다. 첫째, 바위를 굴릴 때마다 그 경험을 걸음삼아 성장을 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배워라. 굉장히 뻔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 뻔한 얘기가 결국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려오는 것이더라고요. 그 어려움 겪으면서 아팠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어려움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그 경험을 분석하고 음미하면서 거기서 교훈을 꼭 얻어야 합니다. 그럴 에너지도 없고 아직 바위에 짓눌려 너무 힘들다고요. 그렇다면 자신에게 조금은 시간을 기대며 상처를 보듬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결국 큰 난관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발버둥을 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흙탕에 빠져 헛돌고 있는 바퀴처럼 당장은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앞으로 안 나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도 자꾸 밟다 보면 바퀴가 기적적으로 빠져나와 다시 잘 굴러가기도 하잖아요. 혼자 못하겠다면 사방의 도움이라도 청해서 꼭 자신의 인생 속 악셀 페달을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요. 둘째,
바위를 굴리며 환경 탓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해, 체력이 딸려서 못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해 등등 환경 탓을 하고자 하면 핑계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바위 굴리기, 즉 목표를 이루는 일을 어렵게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환경을 탓하고만 있으면 우리는 자신의 목표와 꿈에 짓눌려 우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뤄나가는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도 많아집니다. 그럼 그것을 토대로 점점 더 큰 목표도 이뤄낼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멈춰 있는 사람, 퇴보하는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 치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애가 본능적으로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멈췄을 때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자신의 존재가 하찮게 느껴지는 끔찍한 감정, 바로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것에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 자동 반사가 나오겠죠. 우리보다 나은 상대를 질투하고 우리보다 나은 상대를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부정적인 반응이기는 하나 상처받은 자신을 부정하고 보호하는 방어 기제이기도 하죠.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고 삶을 퇴보시키는 아주 못난 방어 기제입니다. 성장을 멈추면 이 굴레가 무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자격지심이 안 들 수 있도록 자신에게 당당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최선을 다했으며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맞이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성장을 멈추면 안 됩니다. 앞서 이 세 가지 비법들을 종합하여 요약하자면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무한 도전을 하여 실패를 당연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에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밑거름 삼아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맨 앞에서 했던 얘기와 일맥상통해요. 여러분은 꽃길을 걸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 레드카펫을 사뿐히 들여밟으며 꽃길만 가세요. 같이 성장합시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레드카펫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